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은선 선임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요. 답답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설명회에서 공공데이터 관련 규정 중에서 최근에 전부 개정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과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교육드렸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내용을 한번 교육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먼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의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입니다.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은 2014년 3월에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시행에 맞춰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공공데이터 정책이 국내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이 지침 자체를 매뉴얼 형태로 상세한 가이드와 예시가 들어있는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리 지침은 이번 개정 전까지 두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1차 개정은 제정 이후 3년이 지난 2016년에 있었고 2차 개정은 최근 2019년에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책과 같이 되어 있던 이 관리 지침을 조문 형태로 간소화하는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지침이 매뉴얼 형태로 상세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예시나 구체적인 해설이 담겨서 변경되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개정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는 데 비해서 행정규칙 개정 절차는 복잡했었는데요. 즉각적으로 이러한 개정 수요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서 담당자분들이 실무를 하실 때 준수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은 관리 지침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관리 제공하실 때는 실무 매뉴얼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규정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관리 지침의 주요 개정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지침은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위주로 조문 형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문 개편과 함께 별도로 고시되고 있었던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이 그 명칭을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으로 변경하고 관리지침 제4장에 편입되었습니다. 제공 표준의 제정 개정 절차와 관리사항들은 조문 안에 구성을 하고요. 제공 표준의 세부 항목과 구체적인 속성들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정이 될 때마다 수시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관리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공공데이터 목록 데이터 등록 가이드라고 해서 기관에서 목록 등록하실 때 활용하셨던 가이드와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에 관한 상세 기준이 담겼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제공 가이드라인이 이번 실무 매뉴얼에 함께 통합되었습니다. 실무 매뉴얼에는 19년도 개정 이후에 축적되어 있던 개정 수요들도 반영되어 가지고 개정이 되었는데요. 지침에 조문화되지 않은 내용들을 실무 매뉴얼에 재편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개정 이후 논의됐던 개정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 데이터 개방 원칙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 이용 가치 있는 데이터 보존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했고요. 기관의 홈페이지나 별도 시스템 등을 통해 가지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은 공공데이터 포털의 등록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기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포털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또는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포털들에 대해서도 허용 기준을 조문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개방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정비로 정리된 공공데이터 관련 규정의 체계도입니다. 왼편에 보시면 법령이 보이시고요. 중앙에 있는 것이 행정규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지침과 개방 표준이 통합이 되어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관한 지침과 공공데이터 지원사업 수행 시 참고하는 사업관리 지침, 이렇게 총 3가지의 행정규칙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 규정으로서 가이드나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이렇게 2개로 정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지침의 구성 체계와 서술 순서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했는데요.
먼저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에서는 관리지침의 재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리지침은 공공데이터법에서 그 재정을 위임하고 있는 곳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보다는 그 법규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들 중에서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지침에서 새롭게 규정한 내용들입니다. 제4호의 오픈 포맷을 보시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과 같은 사용 제약이 없고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파일 형식을 오픈 포맷이라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6호의 주기성 공공데이터는 특정 시간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생성 수집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제7호의 오픈 API는 수시로 갱신되는 데이터를 이용자가 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말하고요. 제8호의 데이터베이스와 제9호의 개방 DB는 오픈 API를 개방하실 때 이제는 앞으로 필수적으로 개방 DB를 구축을 하시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 관련이 있습니다. 제10호의 메타데이터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총칙의 제3조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주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는 데이터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국민의 보편적 이용권 확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국민의 영리적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공공데이터법 제3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2항에서는 원천 데이터, 즉 로우 데이터의 제공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데이터 같이 수치 데이터를 통계 자료로 제공할 때에는 최대한 상세한 항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오픈 데이터 차터의 두 번째 주요 원칙을 직접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것이 원천 데이터의 제공의 의미를 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날것의 데이터로 보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원천 데이터의 제공이라 하면 개방을 위해서 원천 DB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시고 최소한 이용자가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처리하고 정제를 하신 이 데이터를 말합니다. 제3항은 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사용이 제약이 없는 오픈 포맷의 제공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제4항에서는 기관의 품질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요. 제5항에서는 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한 기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픈데이터 차터의 주요 원칙 2번의 내용은 데이터를 적시성 있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개방하라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시해 오리지널 형태로 원천 데이터를 개방하고 최대한 개별 항목으로 세분화된 형태로 그리고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전후 데이터 모두를 개방할 수 있는 포괄성 있는 개방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공공데이터법 관리지침 기본 원칙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4조에서는 데이터의 관리 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직접 그 데이터를 생성 수집하는 기관이 관리 주체입니다. 다만 업무를 위임 위탁하셨을 경우에는 수임 수탁기관에서 데이터를 직접 생성 수집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데이터의 일반적인 관리 활동은 수임 수탁기관이 수행하게 됩니다. 위임 위탁기관은 이 경우에는 수임 수탁기관의 관리 활동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게 되고요. 다만 공공데이터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범위에 관해서는 위임 위탁기관과 수임 수탁기관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령과 달리 업무 담당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업무 담당자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업무 부서의 담당자를 말하는데요. 기관의 관리 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 담당자가 실제로 데이터를 생성해서 관리해서 일반적인 관리 활동을 수행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상시적으로 기관의 제공 책임관과 실무 담당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공 책임관과 실무 담당자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정책을 총괄하는 체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2장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관리 단계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생성 수집해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고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공 대상 데이터를 제공 가능한 데이터인지를 확인한 후에 기술적 분리와 같은 처리를 마쳐서 이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등록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되거나 또는 제공 신청을 통해 제공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공이 되고 나면 이후에 제공 이후 관리에 관한 사후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절 공공데이터의 생성 수집 단계에서는 기관에서 데이터를 생성 수집할 때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시거나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실 때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설계하시고 구축하셔야 하고요.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셔야 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 흔히 말하는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이 이것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 기반이라는 것은 DB 형태로 관리되는 데이터의 경우에 제공 대상이 아닌 정보를 별도의 테이블로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공 대상이 아닌 정보를 별도 테이블로 관리하고 계신다면 추가적으로 별도 가공 노력을 하지 않고도 단순한 기술적 분리를 통해서 부분 제공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제4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 API 서비스를 하실 때 개방 DB를 필수적으로 사전에 구축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제공표준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절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처리에서는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제공 대상이 아닌 정보를 분리하는 등 처리 단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조에서는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저작권법과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공누리 유형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기관에서 업무상 작성해서 공표하셨거나 계약을 통해 기관이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게 되면 이용자는 그 출처만 표시하면 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변형을 통한 제2차 저작물 작성도 가능하게 됩니다.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를 처리하실 때는 이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게 될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를 제공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생성 주기, 기관의 환경, 이용자의 활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셔서 데이터의 제공 방식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학습용 데이터라면 오픈 API보다는 파일 데이터가 제공에 적합하고요. 기관이 개방 DB 구축이나 상시적인 인터넷 서비스 환경 제공이 곤란하다면 파일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기관의 데이터가 DB 형태로 구축되어 있거나 자주 생성 갱신되는 데이터라면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2절에 데이터 처리가 끝나게 되면 공공데이터 포털에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처리가 끝난 데이터를 등록하시게 됩니다. 제10조 제4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는 포털에 등록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대표적으로 공시정보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모든 공시정보가 등록 개방 대상인 것은 아니고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제한된 기간에만 공시되는 정보라고 한다면은 해당 근거법령에서 데이터의 제공위원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 경우에는 포털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제11조에서는 별표 1을 참고해서 데이터 등록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12조에서는 데이터의 현행화, 즉 주기성 공공 데이터와 같이 데이터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데이터를 최신의 데이터로 정확하게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절은 공공데이터의 등록 단계입니다. 제13조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제공이 원칙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14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기관의 개별 포털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채널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기관에서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플랫폼 같이 명칭 불문하고 데이터 제공 기능이 포함된 포털을 구축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구축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공공데이터 포털과 개별 포털의 데이터는 상호 연계성이 꾸준히 유지되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개별 포털 사전 협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형화돼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향후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침에 규정된 허용 기준과 자가진단표를 통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꾸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공데이터의 등록 심의가 완료되면 그 다음날 공공데이터 포털에 해당 데이터는 제공이 됩니다. 만약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없는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제공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기관에서 제공 신청을 받고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제16조는 데이터의 비용 부과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하셔야 되고요. 다만 제공에 드는 실비 정도의 비용은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료 제공 기관에서는 비용 부과 기준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게시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공에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예시는 공공데이터 법령의 규정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5절은 공공데이터 제공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7조에서는 업무가 폐지되는 경우와 같이 목록을 삭제하는 목록 제외에 관한 규정이고요. 제18조는 제공 중이던 데이터를 제공 중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공 중이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데이터 이용자의 이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하나여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공 중인 데이터의 항목을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이번 지침에 새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의적인 변경은 제공 중인 데이터의 동일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데이터의 단순한 오류 정정이나 최신 데이터의 업데이트와 같은 현행화 관리는 여기서 말하는 임의 변경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19조에서는 이용 불편 사항이나 오류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신고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에 착안해서 신고에 따라 변경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20조에서는 분쟁 조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의 제공 중단을 받았거나 제공 신청을 했는데 제공 거부를 받은 경우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관이 분쟁 조정 신청 절차를 통보받게 되면 요청하는 자료 제출이나 현장 조사에 협조하셔야 됩니다. 제3장에서는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데이터 품질 관리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조에서는 기관의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제22조에서는 기관의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에서는 품질 진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기관이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제공 중이던 데이터를 갱신할 때에는 반드시 품질 진단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4조에서는 품질관리 평가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3조와 제24조는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보다 강조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준수와 제공 표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25조에서는 기관의 공공데이터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메타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데이터의 생성 경로와 출처 관리와 같은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6조에서는 기존의 개방 표준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공 표준의 경우에 그 내용이 점점 방대해지다 보니 세부 항목들에서 개정 수요가 수시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 지침 개정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 때문에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개정 수요가 생기는 속도에 비해서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전반을 관리 지침에 통합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주요 항목들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게시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제27조는 제공 표준 데이터를 등록할 때 사전 점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픈 API의 경우에는 기관이 점검을 하지 않고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면 표준 준수 여부를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서 점검하게 됩니다. 제5장은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 제공 방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는 2015년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것인데요. 본 지침을 통해 서비스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정비 방식의 예시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9조의 각호가 서비스 정비의 기준입니다. 기관이 개발한 서비스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우에 정비 대상이 되고요. 서비스가 국민안전이나 국가안보처럼 민간이 제공할 수 없거나 민원 처리와 같은 공공의 영역이라면 정비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민간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만 하고요. 민간의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어야 정비 대상이 됩니다. 제30조에서는 구체적인 정비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민간 서비스와 유사성이 높고 충분히 대체가 된다면 기관의 서비스는 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 해당 부분을 제거하는 방향의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민간 서비스로 대체가 충분하지 않거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기술 이전 또는 상생협력의 방향으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31조에서는 중복유사 서비스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 보칙에서는 관리 지침의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의 제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은 기존 관리 지침에서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정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무 매뉴얼의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 매뉴얼은 앞서 보신 개정 관리 지침 제32조에서 그 제정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기존 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보완하는 형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들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공공데이터 목록 데이터 등록 가이드가 통합되었고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제공 가이드라인을 통합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의 상세적인 제공 절차와 관리 항목의 예시 등이 보완되었습니다.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에서 데이터 제공을 위한 처리 단계를 보완하였는데요.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고 해당 내용을 반영을 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는 익명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만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기관에서는 추가적인 가공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공 의무와 구별되는 기술적 분리 의미를 매뉴얼에 명시했습니다.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기술적 분리는 물리적으로 쉽게 분리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다만 이런 분리 작업을 통해서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관리지침 제14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개별 포털 운영에 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보완되었습니다. 품질관리 부분에서는 예방적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사전적 단계, 즉 계획 단계에서 준수해야 되는 주요 사항과 체크리스트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관련 구체적인 해석을 보완하였는데요.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즉 공공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에 관한 해석례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한 기업 데이터의 개방에 관한 내용, 그리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하위 규정에 근거한 개방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보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과 실무 매뉴얼의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발표 자료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과 실무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